안녕하세요. 허승용 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법인세나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금 감면 제도 세 번째 편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기업 부설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의 2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효과가 큰 세금 감면 제도 중에 하나이니까 내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잘 갖춰서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등을 등록을 하게 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와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금액이 직전 연도 발생금액보다 큰 경우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증가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직전 연도 대비 증가 금액의 50%보다는 당해 연도 발생 금액의 25%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구인력개발비 금액의 25%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인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전 법인세가 3천만 원인 경우 연구전담부서가 등록돼 있고 연구전담인원 1명의 인건비가 4천만 원인 경우 4천만 원에 25%를 곱한 1천만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증가금액의 50%에 해당 금액이 더 크다면 공제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만약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 대상은 크게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위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와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그리고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연구인력개발비 중 연구원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 인건비의 25%를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따른 세제 혜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영리기업이면 누구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디자인 관련해서는 디자인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립도 가능하고 관련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류, 액세서리 제조업과 같은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연구소 등록은 크게 과학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꼭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연구소 등록이 가능하고요.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중개업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업종이 등록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설립 요건은 크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요건을 살펴보면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전담 요원이 3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만약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인 경우에는 2명인 경우도 설립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연구전담 요원이 2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 요원이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구소가 아닌 연구전담부서인 경우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 요원이 1명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연구전담부서의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혜택은 연구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꼭 기업부설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연구전담부서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적 요건의 경우에는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보유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공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이나 책상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이 되어 있으면 연구 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업무 공간이 넓지 않은 중소기업인 경우라도 충분히 물적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적 요건과 관련해서 연구요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이시는 표에서처럼 일정 요건, 즉 학력이나 자격증 또는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지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요건을 갖추신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구소나 전담부서 신규 설립 신고 진행이 가능하고요. 설립 신고에 필요한 구비 서류나 작성 방법은 안내드린 홈페이지에서 신규 설립 안내를 클릭해 주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갖춰서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를 설립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등록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 시 20만원까지 소득세나 4대 보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벤처 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과 같은 각종 인증 진행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자금이나 정부 R&D 과제 진행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 설립 시 혜택이 많은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증거서류를 잘 작성해야 하고 공제를 신청한 사업년도 말로부터 5년 동안 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받았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과다공제된 세금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여야 하는데요.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인력이 아닌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연구 전담 인원이 아닌 다른 업무와 겸업을 하는 경우에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유의사항도 많고 국세청에 사후관리도 엄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후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될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사전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전심사 처리를 끝내게 되면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만약 납세자가 심사 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국세청이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신고 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법인세나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금 감면제도 그 세 번째 편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등록이 생각처럼 까다롭지 않고 등록에 따른 혜택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에도 많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등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